선진국 프랑스 의회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세계 각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자 여러 나라 중 한 곳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출장 전 그들은 프랑스의 우수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지만 한국에 도착하자 그 생각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믿었던 프랑스 의회 직원들은 한국의 현실을 목격하고 아연실색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서막이 열립니다. 단 1초 만에 말이죠. 아래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마르샹이에요. 저는 프랑스 국회를 위해 도시계획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도로, 병원, 공원, 교통 시스템과 같은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여행 전에 저는 프랑스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프랑스와 미국 같은 나라들이 공공서비스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난하고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번 과제를 받았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제 상사인 장마이너스 피에르 듀부아께서 우리에게 한국을 방문해서 공공서비스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여행이 전혀 신이 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을 사람이 붐비는 좁은 골목, 오래된 건물, 엉망인 공공 시스템이 있는 나라로 인식되었거든요. 우리가 왜 굳이 가야 하는 거지? 이미 실망할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제 동료 엘레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 임무를 받았지만 사실 저는 프랑스의 안락함을 떠나서 제가 높이 평가하지 않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짜증나고 조금은 슬펐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파리의 제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노트북부터 카메라까지 이번 여정에 필요할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서네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분주하고 시끄럽고 관리가 잘 안 된 공항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대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밝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바닥은 반짝거렸고 여러 언어로 적힌 표지판들이 있었으며 공항 직원들은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공항을 걸어 다닐 때 저는 아직도 제 옛 생각들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공항일 뿐이야. 이게 전체 나라가 이런 식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짧은 그 걸음걸이 속에서도 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어요. 불빛들은 따뜻하게 빛났고 청결한 환경은 제가 프랑스 밖에서 거의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체크인과 여권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에 모여 있었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는 그중 한 대에 탑승했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도로는 넓고 매끄러웠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좁거나 부서진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이 밤에 반짝이며 서 있었고 디지털 표지판에는 시간과 날씨 정보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쩌면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지도 몰라. 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택시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택시에서 보이는 모든 건물과 도로는 정성스럽게 계획된 듯 보였어요. 도시는 조용한 에너지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택시에 앉아있던 동료 엘레나도 창 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작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라고 속삭였어요. 평소에 저희 기대에 대해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던 장피에르님조차도 약간 놀란 기색을 보이셨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호텔 건물은 현대적이고 우아했어요. 저희가 다가가자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문이 인상적이었고 로비는 넓으며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친절한 리셉셔니스트께서 분명하고 간단한 영어로 인사를 해주시며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호텔 방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고 편안했으며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단순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한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저는 호텔방의 큰 창가에 앉아 도시 전체를 바라보며 잠시 시간을 보냈어요. 그 광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아래의 거리는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밤하늘도 여기에서는 훨씬 선명해 보였어요. 밝게 빛나는 별들이 도시의 불빛 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처음 받았던 인상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공항, 택시, 호텔에서 본 모든 세부 사항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정성과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깨끗한 도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밝은 불빛들이 모두 한 나라가 체계적이고 자부심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내일 시작될 공식 점검에 대해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이 놀라운 시작이 앞으로 한국의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할지 아니면 더 놀라운 일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이것은 멋진 놀라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발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갔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정말 기대되었고 저는 제 옛 의심들을 내려놓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힘을 제대로 보게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서울의 분주한 도심에 들어서면서 설렘과 호기심이 동시에 솟구쳤어요. 전에 저는 서울을 지루하고 사람이 너무 붐비는 곳으로 상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전혀 달랐어요. 거리는 넓고 깨끗하며 생기가 가득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이 밝은 햇빛 아래 반짝였고 제가 보는 곳마다 현대적인 스타일과 전통의 기운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유명한 청계천 쪽으로 발길이 자연스레 향했어요. 청계천은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며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너무 맑아서 바닥에 작은 돌멩이들과 자갈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강가에는 여러 개의 벤치가 놓여 있어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가족들도 보았어요. 흐르는 물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저는 이렇게 평화로운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서울의 도시 계획에 얼마나 정성이 깃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보도는 넓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예쁜 화단과 나무들이 길을 따라 줄지어 심어져 있었어요. 마치 도시 계획자분들이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아침 저희는 활기찬 시장도 방문했어요. 시장은 에너지가 넘쳤어요. 밝은 색의 노점에서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매콤한 떡볶이와 구운 밥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맡을 수 있었어요. 노점 상분들은 모든 손님께 따뜻하게 인사해주며 저희에게 특별한 음식들을 맛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저도 작은 간식으로 떡볶이를 하나 사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동시에 느껴져서 아주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또한 저는 현대적인 쇼핑 지역들도 방문했어요. 큰 디지털 광고판, 깔끔한 상점 앞,
그리고 분주한 보행자 거리들은 마치 거대한 미술 전시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고요하게 자리한 옛 사찰과 궁궐이 반짝이는 고층 건물 옆에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조가 너무 뚜렷해서 한 도시가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곳들을 걸으면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보통 조용히 말하는 엘레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늘 제 생각을 자신있게 말하던 장피에르 님도 약간 미소를 지으며 정말 이 도시의 질서와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말 덕분에 제 마음속에 커져가던 호기심과 감동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서울은 세심한 정성이 깃든 도시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잘 조명된 거리, 분명하게 표시된 표지판, 제 시간에 정확히 움직이는 대중교통 등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활기찬 대화 소리, 거리 음악가들의 연주, 그리고 웃음소리들이 공기를 가득 채워 도시 전체가 따뜻하고 생기 있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깨끗한 화장실과 잘 관리된 공원 같은 작은 세부 사항들도 매일의 생활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말해주었어요. 저는 점점 예전의 의심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혼란스럽고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도시 대신 서울은 활기찬 에너지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한 걸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저는 여기서 배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점점 더 열려가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날 서울을 탐방하면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때때로 우리의 첫인상이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질서 있게 관리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광경, 모든 미소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서울 탐방은 이제 막 시작된 모험이었고 저는 다음 날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어느 바쁜 오후 저와 팀원들은 서울을 탐방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지하철역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란 듯한 외침이 들렸어요. 저는 급히 뒤돌아봤고 동료 엘레나가 미끄러운 바닥에 걸려 균형을 잃고 바닥에 크게 넘어지신 것을 보았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저는 엘레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그녀의 다리와 손목을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엘레나? 라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어요. 저는 전에 들었던 응급 서비스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생각나며 갑자기 공황 상태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한국이 이런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저희 선임 동료인 장피에르 뒤부하께서 침착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다가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지하철역 안에 응급 클리닉이 있어요. 여기서 도보로 단 10분 거리에 있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자신감 있는 말씀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고 저는 엘레나께서 천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함께 바쁜 역을 지나며 엘레나를 안내했어요. 역 안은 사람들이 바쁘게 서두르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벽에 붙은 표지판들은 응급 클리닉으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위를 올려다보며 밝고 읽기 쉬운 디지털 표지판들을 확인했어요. 전체적인 환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엘레나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면서 걸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친근한 얼굴과 깔끔한 디자인의 벽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잠시 걸은 후 마침내 저희는 응급 클리닉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작고 평화로운 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클리닉은 크지는 않았지만 최신 의료 장비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은 따뜻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공기는 깨끗하고 상쾌한 향이 났어요. 한 간호사께서 친절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며 신속하게 엘레나의 정보를 확인해 주셨어요. 저는 엘레나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분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근처 의자에 앉아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분들께서 엘레나의 부상을 꼼꼼하게 검사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언어로 각 단계를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 과정에서 최신 의료 장비에 관한 새로운 단어 몇 개도 배웠어요. 간호사분께서 치료 비용이 매우 낮아서 단 5만 원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숫자가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수준보다 훨씬 낮아 놀랐어요. 기다리면서 저는 이 상황이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의 응급 상황 처리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었었는데 지금 이 클리닉에서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제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와 현대적인 장비 덕분에 한국은 국민들을 깊이 아끼고 보살피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급한 순간에도 직원분들의 효율성과 친절함이 빛나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엘레나가 필요한 치료를 받으셨어요. 고통이 조금씩 가시면서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의사 선생님께서 따라할 간단한 지시 사항들을 전달해 주셨어요. 저는 접수처 간호사분 장피에르님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의사님의 안심되는 미소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클리닉을 나서면서 저는 엘레나와 팀원들과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속에는 안도와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 경험은 정말 극적이고 뜻밖이었어요. 사고 때문에 아직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정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날 엘레나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예전에 품었던 한국에 대한 의심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고도 신속하고 따뜻하게 처리되는 나라였어요. 이번 뜻밖의 응급 상황은 엘레나께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공공서비스의 진정한 힘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지하철역에서의 뜻밖의 응급 상황 이후 저와 팀원들은 그동안 본 모든 것을 쉬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의 전통적인 동네를 친절한 현지 가이드분과 함께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는 설레면서도 또 다른 놀라움이 있을까 약간 긴장되기도 했어요. 이날이 더 많은 놀라움을 주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랐어요. 저희 가이드 이 선생님께서 조용한 골목 모퉁이에서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이 선생님께서는 오래된 건물들, 벽에 그려진 다채로운 벽화, 그리고 바닥 타일에 새겨진 작은 무늬 같은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어요. 각각의 디자인마다 이야기가 있어서 그 동네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를 전해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살아있는 역사책을 읽는 기분이 들었어요. 골목길에는 작은 가게들과 동네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갓 우려낸 차와 전통 한국 간식의 향기가 풍기는 것을 맡을 수 있었어요. 한 작은 가게에서는 주인분께서 직접 만든 수공예품들을 보여주시고 전통 모자인가또 써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저는 그 모자를 쓰고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이런 전통들이 한국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통들이 사람들을 그들의 과거와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현지 분들이 자신의 유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투어 도중에 저희는 지역 청소년들이 전통 춤과 음악을 배우고 있는 복지센터에 들렀어요. 그 방은 밝은 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북과 플루트 소리가 어우러져 분위기가 매우 즐겁고 활기찼어요. 저는 그 춤 공연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몇몇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춤에 대해 물어보니 각 동작에 담긴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열정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전염되어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장피에르님께서 조용히 이제 와서 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세부 사항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엘레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분들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대화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동적이라고 느꼈어요. 처음에 많은 의심을 품고 서울에 왔었는데 지금은 창의력, 존경,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으로 가득 찬 곳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다정한 미소와 친절한 제스처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비록 방문객으로서 이곳에 왔지만 이곳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피곤함과 함께 행복한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루 동안의 멋진 경험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이곳에서 문화와 공동체를 깊이 아끼는 사람들을 만났고 우정과 존경이 어떠한 장벽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때 저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공공 서비스를 점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이곳의 아름다운 문화와 연결되고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행복하면서도 약간 슬픈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전에 몰랐던 전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아침, 저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큰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공원이 사람들이 모여 놀고 자연을 즐기는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직접 보러 가고 싶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었어요. 사람들로 붐비고 어수선한 거리와 오래된 건물들만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생동감 있는 도시를 보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이받았던 기억, 부드러운 택시 이동, 놀라운 현대식 호텔, 그리고 엘레나가 넘어졌을 때 신속하게 도와준 효율적인 응급 클리닉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공공 서비스부터 일상생활의 아름다움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시 공원에서 쉬고 난 후 저는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분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햇빛 아래 물이 장난스럽게 춤을 추듯 흐르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터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렸고 그 모습은 아까 호텔 욕실에서 경험했던 맑은 물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혼자 미소를 지으며 단순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한국이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피는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발전은 크고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작은 친절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어가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현대기술과 높은 건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전통의 힘,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의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감탄이 자리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번 더 활기찬 공원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번 여행이 제 마음을 얼마나 깊게 변화시켰는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추억, 새로운 우정, 그리고 변화된 시각과 함께 이곳을 떠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멋진 경험들을 집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과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든 서로 마음을 열고 배우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이런 생각과 함께 저는 이해와 우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